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3의 5번째 강의,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이 강의는 세상의 모든 어머님께 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셋째 누나가 작은 군종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셋째 누나는 베네수엘라에서 살고 있는데 사업 때문에 1년에 이제 몇 차례씩 한국에 오시곤 하죠. 누나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거기서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일요일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어머니는 불교 신자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정말 여장부 같은 성격이시고 많이 강하시고 아버님이 여러 차례 사업을 말아먹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본인이 돈을 벌어서 오남매를 모두 키워냈습니다. 예전에 그 어머님 성격 같으면은 자식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걸 인정할 리가 없었지만은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고 이제 자식들의 건강만 바랄 뿐이지 종교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은 카톨릭 신자가 되었고 셋째 딸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이슬람교만 믿는 사람이 하나 더 나오면 종교의 그랜드 슬램을 이룬 가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누나가 작은 군종 수술을 받고 어머님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다 보니까 셋째 누나는 어머니를 좀 전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간곡하게 엄마 우리 같이 천국 가요.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단번에 너 나가라 이년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대화를 제가 듣고 있자니까 속으로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뻔히 어머니가 개종될 리도 없고 그런데도 셋째 누나는 순진하게 계속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하고 어머니는 이제 단칼에 그걸 거부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타박을 들어가면서도 계속 셋째 누나는 집요하게 어머니를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생각한 묘안이 엄마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세요. 라고 이제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셋째 누나는 어떤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어머니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곧잘 아멘 하고 따라합니다. 어머니는 물론 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딸의 부탁이니까 그냥 건성으로라도 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뭐 그 덕분인지 아닌지 셋째 누나는 완쾌돼서 베네수엘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힘이 셉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식이 종교가 다르든 삐뚤어 나가든 자신을 실망시키든 자신을 속이든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또 범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저 어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만든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스페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의 다른 작품으로는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그녀에게 하이힐 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를 보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마뉴엘라입니다. 마뉴엘라는 예전엔 연극 배우였지만 현재는 병원의 장기이식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이 연극 배우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뛰어가다 자동차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본인이 장기이식센터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제 아들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허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결국
마누엘라는 자신의 아들의 장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기증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마드리드를 떠나서 예전에 살았던 바르셀로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그 마누엘라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서 뱃속에 아들을 가진 채 오래전에 바르셀로나를 떠나왔습니다. 그녀가 결정적으로 남편의 곁을 떠난 것은 남편의 폭력적인 태도뿐 아니라 남편이 게이입니다. 그리고 유방 확대술까지 할 정도로 여성이 되고자 하는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돌아왔지만 예전보다 상황이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인 롤라는 에이즈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녀인 로사와 성관계를 가지는 바람에 로사 수녀는 에이즈와 아기 모두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남편 때문에 에이즈를 앓게 된 로사 수녀는 수녀원을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마니엘라는 남편에 대한 미움을 접고 로사를 돌봐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로사는 마누엘라의 도움으로 아기를 낳지만 이내 숨을 거두게 되죠. 마누엘라는 아기를 자신이 키우기로 하고 죽은 아들의 이름인 에스테반을 아기 이름으로 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은 죽었지만 또 다른 아들을 얻은 것이죠. 마누엘라는 자신을 지치게 하고 슬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원한과 분노를 갖지 않으려 합니다. 그녀는 원수 같은 남편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아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뛰어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 연극 배우 우마를 돌봐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갈갈이 찢겨져 버린 인생의 자락들을 봉합하면서 자신의 상처도 치유받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고해의 연속이고 인생에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미리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의 마누엘라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의 마누엘라는 데모신을 연상시킵니다. 태초에 인간이 제일 먼저 모신 신은 여신입니다. 남자 신이 아니에요. 그게 데모신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도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은 가이아라는 여신입니다. 여자만이 생명을 잉태하고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고대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신을 모시던 풍습은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나, 아프로디테, 헤라 등의 여신으로 다양한 성격으로 분열이 되었다가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면서 그 수많은 여신을 모시던 관습이 없어질 리가 없죠. 하나의 여신으로 통합됩니다. 그 여신을 섬겼던 전통, 여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있다는 믿음은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 수많은 여신을 성모 마리아로 통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 여신은 죽지 않고 현재에도 현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영화 속의 어머니였고요. 이건 현실의 어머니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게 부탄가스 중독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탄가스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부탄가스를 불어대면서 환각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부탄가스를 못 불게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어머니에게 제가 입원을 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힘들게 간신히 이제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은 아들은 간곡하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마다 어머니는 입원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서너 번 이상 조기 퇴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거죠. 그때마다 저한테 상의를 하게 됐고 저는 그때마다 좀 강하게 마음을 먹고 그쪽 병원 의사의 말을 듣고 치료 기간을 다 채우라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태국의 푸켓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청년은 어느 정도 좀 사업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관광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 정착을 한 겁니다. 어머니는 생전 처음 아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우리 의원에 방문하게 됐어요. 표정이 너무나 밝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푸켓에 놀러 오라고 해서 곧 푸켓에 다녀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그 어머니는 정말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푸켓이 정말 천국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나 잘 지내는 곳이 푸켓이기 때문에 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하게 지낸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일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이제 1년이 흐르고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우리 의원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정말 심상치가 않게 됐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푸켓의 바닷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의 머릿속도 하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홀로 태국에 가서 아들의 시신을 화장해서 태국 그 푸켓의 아름다운 바닷가에 유골을 뿌리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상담 중에 눈물을 흘린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혼자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치르고 그렇게 아들을 태국에 두고 혼자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임대아파트 9층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몇 번이나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요. 그나마 그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살려고 오늘 여기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죽은 아들은 제가 슬픔도 절망도 다 털어버리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걸 알기에 저도 이를 악물고 살아보려고 오늘 여기 온 겁니다.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그 어머니는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마저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고 이런 기구한 인생을 저보고 책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걸 책 한 권으로 엮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제가 쓴 책의 한 챕터에 그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라는 최인호의 소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죽지 않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동영상은 우리 어머님이 살아왔던 인생 역정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 세상은 좋아 별게 다 나오고. 그렇죠. 엄마가 올해 87이잖아요. 86. 86. 여섯. 엄마가 올해 86 되셨는데 예. 이제 이게 몇 달 있으면 이제 7대지. 그렇죠. 아이고 나이도 꽤나 먹었다. 근데 다른 할머니보다 엄마 피부도 좋고 젊어 보인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엄마 이렇게 피부가 좋고 젊어 보이는 비결이 뭐예요, 엄마? 네? 몰라요. 엄마 마사지 요새 매일 받지 않으세요? 혼자서?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마사지? 혼자서? 일주일에 한 2번 하지. 뭐 어떻게 마사지 하시는데? 요플레 사다가 하는 거지. 요플레에다가 어떻게 해요? 예? 응? 일주일에 7번에 별걸 다 뭐? 매일에 매일. 매일?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셋째 누나가 방금 매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거짓말. 요플레 사다가 그럼 얼굴에다 바르시는 거예요? 바르고 한 40분 있어. 계란은 안 넣고? 요플레 40분이면 사는데 뭐. 사람들이 그 엄마 86이라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아. 아유 곱게 생기셨다 그러고. 그럼 엄마 기분 좋으시겠네. 무슨 비결이 뭐냐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남 먹는 대로 먹고 마음이 편하게 해줘 그랬지. 엄마 마사지 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죠? 안 해. 왜요? 너 내가 무슨 마사지야 이럴까봐. 남들이 그 비결을 알까 봐서 엄마 숨기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거보다도 너 내가 주책이야. 엄마 86 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아유 옛날에 젊어서 고생 많이. 어떤 일 하셨어요? 아유 뭐 이제 시금치도 약간 팔고 예. 구멍가게도 하고 뭐 그렇지 뭐. 또? 그러고는 안 했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셨잖아요. 그거 뭐 라면 뭐 그것도 하시고. 라면도 뭐 사다가 삼양라면 부스러기 사다가 그것도 담아서 팔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삼양라면 공장에서? 이 공장에서. 이제 부스러기.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러면 그 부스러기를 팔아서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그거? 끓여 먹나? 끓여 먹어요? 그럼 그 부스러기? 끓여 먹지. 그럼 맛있어. 그럼 그렇게들 좋아하더라고. 그때 내가 아기 때였다고 그랬는데. 아기 때 2살 먹어서 옆구리에다 전 물려가면서 했지. 그러셨구나. 엄마 잤죠 이래. 이런 내용은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 내가 오래 사니까는 막내 아들이 50이 넘도록 살잖아. 막내 아들이 50이 넘으니까는 느낌이 어때요, 엄마? 응? 그 신기하지. 그래요? 옛날에는 막내 아들 20살까지만 사는 거 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 어린 걸 두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50이 넘어서 의사 되고 얼마나 신기해. 어려서부터 그 학교도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아파서 감기 들어서 그러면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면 막 울고 막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의사가 됐죠. 그럼 엄마 그 예전에 서울운동장 옆에 살았을 때 있었다면서요? 뭐라고? 서울운동장 옆에. 거기서도 구멍가게 했지. 아유 거기서 이게 토행금지가 그때는 있었어. 그래 12시만 그러면 사이렌 불고 들어가라고 그래. 그 문 닫고 그냥 들어가 붙잡히고 그냥 그래.
나 여기서 산다 놔주고 그랬는데 그 아침 4시면 또 시장 가서 시장 봐오고 그랬지. 그럼 가게 아버지는 뭐 한 거예요? 같이? 같이 하고 뭐 많이 저거 했지. 아버지는 경마장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이러고 아유 가게도 앉혀놓으면 술 먹고 도둑 다 맞고 앉았고 아유. 아버지가 그렇게 돈은 잘 못 버셨네. 그 누나들이 그러던데 엄마는 아들 둘만 좋아한다 그러던데 엄마 어떻게 아이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야. 나 아들이고 딸이고 그냥 어떻게든지 살고 내가 많이 못 배우기 때문에 머릿속에 공부 더 해주려고 내가 애를 썼지. 엄마 그 눈이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면서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엄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은 예쁠 걸 다 응? 아니, 눈이 좀 떨리시는 것 같아. 뭐 떨리고. 아유 웃어 죽겠. 그래가지고 그 2주 전에 아산병원 입원했었잖아요. 그때 췌장암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이제 고생하다 살만하니까 저거 하는구나 이랬지. 겁나지 않았어요? 아이 겁나질 않았어. 왜요? 아니 그냥 자는 듯이 가는 것도 좋지 뭐. 하도 고생을 해. 그 수술 받고 나오셨잖아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많이 겁나고 그러셨어요? 겁나는 거 아니냐고? 네, 수술 들어가기 전에 겁나셨냐고. 아유 내가 왜 이런가 이러고 저거 되지. 마음도 착하게 내가 썼는데 왜 이럴까. 엄마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유 초등학교만 졸업시켜줬어도 내가 잘 됐을 텐데 그랬을 텐데. 아유 그렇지. 아유, 딸이라고 안 가르치고 아들만 가르쳐도 이게 뭐 아유, 출세들도 못하고. 엄마는 초등학교 나왔으면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돼 그냥 아주 나 이 세상을 다 내가 힘쓸 거 됐지. 그게 제일 아쉬워요? 공부 못하신 거? 그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공부 안 가르친 거? 그게 원이지. 그러면은 늙은이가 이게 딸이라고 안 가르치고 아들만 들이 가르치려고 공부도 하지. 아이고 큰 삼촌은 이게 학교 가라고 도시락 싸주고 옆에다가 저 책보를 이렇게 미었거든. 그러면 딱 점심 먹고 도시락 점심 먹고 이러고 학교 안 가고 어디가 놀다 들어오고 그랬어. 작은 삼촌은? 응? 작은 삼촌도 공부를 가르쳤어요? 아 그냥 작은 삼촌은 그렇게 보통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딸 셋이잖아요. 딸 이모, 셋이 큰 이모에다가 작은 이모, 엄마까지. 그럼 딸 셋은 다 안 가르친 거예요, 공부를? 아니 그래도 내가 만나 오늘 했으니까 작은 이모 둘째 이모는 다 중학교까지 가르쳤지. 그럼 엄마만 손해봤네? 맞다리래서? 나만 그렇게 못 가르쳐. 만날래 그냥 할머니 저 일본 집에 일하러 가면 그거 없고 11살 12살에 없고 아이고 이모 천맥이래 댕기고 오줌 쐬면은 또 오줌 쐈다고 또 날 야단을 아이고 그 조그만 걸 뭐 야단을 하는지 몰라. 그럼 엄마가 막내 이모? 막내 이모 업어서 키운 거예요, 어릴 때? 그래 둘째 이모도 내가 업었는데 뭐 아이고. 근데 둘째 이모가 고집을 세서 오줌을 내려면 안 넣어 뻗어덩거리고. 그러면 조그만 게 그거 저 오줌 밀리려면 아주 힘들어. 오줌 싸가 뻗어덩거리고 고집을 세서. 그 오줌 쐈다고 날더라 이놈의 기집애 오줌 쐈다. 아유. 그 외할머니가 야단치고 그랬어요. 오줌 싸게 했다고? 응, 오줌 쌌다. 그거 이모가 고집이 세가지고 안 넣어 뻗어덩거리고 싸고 그렇게. 아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엄마 그 몇 살부터 공장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일도 하셨잖아요. 공장에 그러니까는 15살 그때부터 몇 년 됐겠지. 어떤 공장? 그 일본 놈의 버섯 있잖아. 네. 거기. 그러니까는 내가 언제
건실하게 하니까 금세 미싱을 안 쳐주더라고. 예. 그랬더니 나를 반장을 시키더라고. 어. 건실하게 잘한다고. 그딴 사람 2,000원 받으면 나 3,000원 받고 반장을 시키더라고. 그 지인한테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잘하니까는 그 주인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깍지인데 날 잘 봐줘서 그래도 그럼 다른 사람보다 월급 더 받으셨겠네요? 많이 받았지. 그렇게 한 3년 다니셨어요? 응? 그렇게 공장에 3년 다니셨어요? 한 4, 5년 됐겠어. 오래 다니셨네. 그럼 계속 반장하신 거예요? 반장해가지고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하긴 뭐래. 그 다음에 결혼하셨나? 그러면 엄마 그때는 아버지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선전마 소개를 한 거예요. 손자. 선전마라고 있어. 바로 옆집 사람이. 근데 아버지랑 왜 결혼하셨어요? 응? 인상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괜찮아 이렇게 조금만 해도. 그거 마음은 착하지. 한 가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지.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엄마 기분이 어땠어요? 아이 나쁘지 뭘 어때. 뭐 물어보는 말하지. 엄마가 옛날에 친할머니도 치매에 있어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보살피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3년 동안 누워서 치매 그거 중풍 걸리고 치매까지 있어서 3년 대소변 받아냈잖아. 받아냈지. 그래도 남편이라 그런지 뭐 더럽거나 뭐 저거진 않아. 내가 그때 첫 번에는 장갑도 안 끼고 똥치했잖아. 그래도 더는 줄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그 전복 무슨 뭐 꼬리 사다가 끓여서 죽 끓여드리고 밥을 못 잡수니까 그걸 이렇게 떠넣어드리고 내가 남은 인생 잘해드려야겠다. 그랬더니 3년 만에 돌아갔고 똥 싸고 그래도 더는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은 다 살게 말하니까 봐. 그 아버지가 운이 좋으신 거지. 아버지가 복이 있으신 거지. 그때 엄마 힘들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나는 안 했어. 나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힘드는데도 남편은 뭐 똥 그렇게 주물러 그래도 더러운지도 몰라. 그래서 그게 다 살게 말이야.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대소변 받아내고. 근데도 힘들다고 얘기하실 만도 한데 그냥. 나는 안 그랬어. 진짜 돌아갈 때가 좀 잘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만 들어가지. 그래서 영석 엄마가 형님 냄새 나는데 왜 장갑도 안 끼? 뭐가 냄새 나? 이러고 그냥 씻어버리고 비누칠해서 비누칠 한 도서나 버리면 괜찮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제 저 모란공원에 지금 모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랑 이렇게 그 합장하실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 아유 몰라요. 나는 그냥 뭐 갔다가 묻든지 그냥 돼버리든지. 아유 그 자식들 고생 뭐 시킬 필요 뭐 있어. 자식이 뭐 그거 그 성묘 가는 거 1년에 몇 번인데 뭐 그 힘들어요? 그냥 물기나 말로 뭐 그냥 아버지하고 저거 해서 윤달 저걸 해가지고 둘 다 하장해서 없애버리니까 나. 모레도록 나도 모레. 아들 살아서 저거지 손주가 누가 저거를 해. 아유. 안 그래? 아니 그래도 뭐 그 성묘 가는 건 뭐 힘든가? 1년에 몇 번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한 10년 놔뒀다가 그냥 둘 다 화장하는 것도 좋아. 엄마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랑 다시 살 것 같아요? 글쎄 그거는 모르지만은 뭐 아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 그러니까 그거 하도 술을 많이 먹어 내 속을 쓰게서 그랬지. 딴 거는 뭐 속색이고 그런 건 모르지. 아니 아버지 그 바람피다 한번 걸린 적 있잖아. 아이고 남자는 다 똑같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다 엄마는 잡았어요? 바람피는 거? 나는 약자는 머리 쓰는 게 네. 그 만나. 거기서 저 뭐야
돈도 못 벌고 거기 가서 돈을 쳐들여서 왜 거기가 있느냐니까 내가 가면서 내가 차 사가지고 와서 당신 호강 시켜줄게 이러더라고. 아이고 거기서 뭘 하는지 누가 알게 뭐야 내가 이제 이랬더니 아유 아니래 이래가면서 그냥 나는 거기서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이제 이러고서 거기가 물어보면은 이제 영덕이가 있었잖아 거기. 네. 삼촌은 만나 도로대 못이나 주고 뭐 아유 술만 잡수 그런다고 아유 그 소리 내가 영덕이가 그러더란데 아이 그놈이 뭐 알아 조그맣게 이러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서 그때 아버지가 그 대구에서 공장하실 때죠? 그래 공장에 두 군데인데 한 군데도 밖에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찾아가서 그랬더니 아니 공장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를 알지도 못해요 아빠가? 그래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사업이 그래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렇게 공장을 하는데 거기 한 군데 내가 어떻게 찾아갔어 그랬더니 거기 집주인이 깜짝 놀래더라고 내가 부인이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 양반 한 번도 못 봤대. 아유 그러니 공장 차려놓고 거기 가시지도 않은 거야? 어? 공장을 차려놓고?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고 만나 술만 먹고 아유. 아버지가 사업을 몇 번 망한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저기 거기서 홀라당 망하고 또 그 당모이 장사해도 그러고 안 돼 돈 10원 하나 못 받았었어. 그 당모이 장수도 해가지고 돈만 들이 없어졌지 수금을 왜 안 하니까 외상 줬다. 그 찾아가니까는 이게 다 줬다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 아버지는 돈을 못 받고 누가 받아간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서 다 써버리신 거예요? 쓴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많고 그래 아버지 사업 안 돼. 그때 우리 다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미아동에 산동네로 이사 갔었잖아요. 그때 한창 내가 고생했지. 네. 그래서 어떻게 뭘로 일어섰죠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는 어디가 보니까는 그래도 아주머니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아저씨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또 집장수 시작했지 뭐. 그래가지고는 또 일어나기 시작이 되더라고. 아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희동으로 이사 갔잖아요. 장희동 이사 갈 때도 망해서 간 것 같은데? 망해서 그때 애들은 여럿이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보니까 날들아 여관을 하더니 목욕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목욕탕 할 돈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여관보다 목욕탕. 여관도 처음이라고 내가 뭐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그 집을 내가 2,500달러 내는 걸 2,400 주고 샀어. 그게 400이 모자라. 그래서 은행 대출을 거기 상업원에 거기서 내가 400으로 얻어가지고서는 이것만 내가 다 갚으면은 걱정이 없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아유 내가 그래서 애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마루에다 재고 방 달라고 그러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 뭐 여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유. 여관 엄마 몇 년 하셨죠? 엄마가 여관은 20년이나 넘어 했는데 뭐 아유 그렇게 고생해서. 아유. 그때 몇 시간이나 주무셨어요? 하루에 몇 하루에 시간? 한 1,000시간 2시간 이렇게 자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저거라고 밥 한 술 먹으면 그냥 잠만 자는 거야. 잠만 시컷 잤으면 좋겠다 이러고. 매일 잠이 모자라니까. 매일 못 자니까 잠이 거리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새끼들이나 잘 공부 가르쳐 해갔다 이러고. 그래도 성자범하고 형은 뭐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 애들이 보면은 그래도 강의당에 우리 오남매 자손들이 올라갈 적엔 강의당 보고 올라가고 내려올 적엔 대만 보고도 내려가고 그렇게도 착실하게 자라줘서 내가 저거랬지 그저 나는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얼마든지 가르치려고 그랬지. 근데 마음대로 안 따라주더라고. 그래도 내가 그냥 늦복이 있어서 자식들이 그래도 공부들을 그래도 따라줘서. 그래도 성대학원밖에 그렇게 공부할 거 없었어. 그냥 저녁 억지로 또 졸업들 맞고. 아이, 그래서 어떡해서 그냥. 아휴.
그러면은 그때 여관하기 전에는 내 기억으로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수리해서 팔고 조금 넓히고 집을 수리해서 팔고 그랬던 기억 내가 나는데 그렇게 그냥 그랬을걸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모아서 여관을 샀을걸요 아마?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빚만 갚으면 살겠다 그랬더니 그다 한 1년 하니까 그 빚을 갚았어 내가 아주 악착같이 그래가지고서는 빚 갚고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 집이 된 거다 이제 이렇고 뭐 그거 아휴 그니까는 근데 여관하기 전에는 마산에서 또 공장하다 그 망한 거 아니에요? 망했어. 그렇죠. 그러다 그때 내가 돈 2천만 원을 해서 줬대. 그때 내가 그냥 눈이 쏟아지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 이때 가야 내가 잡는다 이러고 막차 타고 가서 김치 내가 싸고 뭐 장조림 좀 해가지고 이러고 가더니 막차니까 거기 가니까 11시가 넘었어 밤. 그러니까 사무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안에 불은 켜 있는데 사람 소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문을 안만 열려 그래도 안 열어줘. 그래서 막 발로 유리 창문을 그냥 차고 상존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왔구나 이래가지고 빨리 문 열어. 문 안 열면 이거 다 때려 부술 거야 이제. 그랬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서 합참 가. 그래서 저거 그랬더니 그게 마산에서? 응 마산에서. 그럼 아버지 2번이나 붙잡혔네. 응. 그거 내 극성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애들 가르치고. 마산에서 무슨 사업 하신 거지 아버지가? 아니 뭐래 돈만 갖다 버리 나는 그래서 어디가 보든지 아저씨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대. 근데 왜 아버지는 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한다는 거지. 아버지도 또 고집 세니까. 고집을 세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하지 말어. 내가 차라리 놀아. 내가 이러고서. 그 대구에서 그 수금을 못 해가지고서는 돈만 갖다 뿌렸지 수금을. 그 홍사장이가 그 새끼가 다 해먹었잖아. 하나는 대구에서 해먹고 하나는 마산에가 해쳐먹고 그랬어. 아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마산에 가서 그냥 찾아서 어떻게 그때 100만 원 큰 돈이야. 100만 원 수금해가지고 왔어. 그나마 100만 원 건져오신 거네. 건져왔어. 그 돈으로 이제 그래. 다시 일어난 거고. 아유, 나 고생한 건 말도 못해. 내가 극성 떨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식들 눈 떠지고 그렇게 사람 먹이라지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술 한 가지 많이 먹어서 좀 마음이 너무 착하고 몰라서 안 돼. 사람이 말할 걸 하고 저거를. 그래 홍사장을 그냥 우산 때리고 그냥 막 때려서 도둑놈들이라고. 그랬더니 왜 때리냐고. 너희들이 다 해쳐먹어서 다 내놓고 어떤 놈이 내놔. 아예 그래서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수금을 못한 거야. 돈 달라는 소리. 안 줘. 그놈들이. 그래서 몇 군데 공장에 그 장부 가지고 다니니까 사장 부인, 회장 부인이라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래고 몇 번 해가지고 그때 300인가 수금해가지고. 해가지고 장희동으로 온 거죠. 아유 그래가지고서 이래저래 해서 여관 해가지고. 이제 엄마 여관 그만두고 이제 쉬신 게 꽤 됐죠, 그래도? 여관 그만두고 집에서 쉬신 게? 예. 그 여관을 24년 했어요. 24년?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거기서 다 언제 젊으면 없어진 거지. 그 여관. 그러면 한 구멍가게. 62, 63 그때 그만두신 건가? 아니 69. 69? 69에 딱 스톱했어. 69에. 그래도 엄마 체력이 좋으시네요. 응? 체력이 좋으셔, 몸이. 내가 그냥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먹기를 해, 뭐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여간을 해가지고 나는 목욕탕 오고 싶었어. 근데 돈이 안 되니까 그거 하려면 한 5천만 원 가져야겠다. 돈이 있어야지. 돈만 있으면 목욕탕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아유
술도 처먹고 지정하는 놈이 없나. 아유, 내가 울기도 많이 울었어. 엄마 지금 소원이 뭐예요? 아, 소원이 그냥 내 살아서 자식들 건강하고, 음. 그저 손주들 아무 저거 없고, 그저 아무 소리들 없이 건강만 하면 좋겠어. 또 다른 소원. 어? 또 다른 소원은 뭐예요? 뭐라고? 또 다른 소원은 뭐냐? 다른 데는 나는 이제 아프지 말고 저녁 잘 먹고 가는 거 그거 소원이야. 딴 거 없어. 이제. 엄마는 남한테 베푼 게 많고 어. 그래서 어머니 원하는 대로 되실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될 거라고요. 남한테 그치. 베푼 걸 많이 베풀어서. 내가 많이 해봐. 아유, 그 조반년들한테 돈도 많이 주고, 아유. 내가 방 하나에 2,000원씩 받는 거, 아유. 그러니까, 참. 엄마 요즘은 어떤 게 힘들어요? 아유, 그게 아프니까, 옆구리가 아프니까. 셋째 누나 좀 이쪽으로 와봐. 안 돼. 그 같이 좀 얘기 좀 하지. 안 돼. 뭐라고? 인터뷰를 셋째 누나 거절하. 좀 와보래.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는 셋째 누나군요. 이제 셋째 누나 좀 있으면 가잖아요. 엄마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들 몸 아프니까, 이제 그냥 다 건강해서, 가서 그냥 건강해서 그냥 편안히 좀 있으면 좋은데 또 가면 또 돈 벌어야잖아. 그러니까 몸 생각해서 그냥 건강, 내 앞에 그냥 아무 일 없이 오남매가 그냥 건강들하고 그냥 저걸 했으면 그거야, 이제는 뭐, 딴가 엄마 86이신데 피부도 좋지만 허리도 안 굽었어. 안 굽었어? 허리가 안 굽으셨잖아요. 아니, 쟤는 날들어 굽었다는데. 에이그, 뭐, 그 정도는 뭐. 그 방학동에서 어떻게 혼자서 지하철 타고 아산병원까지 혼자 다니셔요? 그거야, 이제 지금거 정도 댕기잖아. 그러니까. 응. 총기가 있으시네, 아직도. 달더라 그래. 예. 여기서들은 깜짝 놀래. 예. 어쩌 혼자 그렇게 잘 돌아다니느냐. 어떻게 가시지?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쌍문역에서 응. 저 전철 타면은 이게 동대문 운동장이야 이를테면 거기서 2호선 타고 가면 돼. 뚝방으로 걸어가면 되지. 그 지난번에 의사가 엄마 그 췌장에 암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입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의사한테 신경질을 낸 거예요? 아니 괜히 신경질이 나. 왜요? 아니 내가 왜 저러나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나를 배를 만지더라고. 그러니까 좀 어떤 의사손이 약손이 언제 다 났어요. 그러라 그랬더니 막 웃어. 엄마 아들도 의사한테 그렇게 성질내면 어떡해요? 아니 성질내도 내가 뭐 그럼 무식하게 그냥 뭐 적어놔. 그래도 괜히 저것도 또 비움 맞히고 그러지. 이제 자꾸 검사하니까 엄마 짜증난 거죠, 사실은. 아니 내가 왜 일어나 이러고 저거를 하는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 내가 이번에 가서 담은 도시말이 되지. 이제 그러려고 그래. 예. 사람이 경험 있어야지. 내가 또 경험 받잖아. 엄마 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이 좋습니다. 네. 엄마 건강하시고요. 예. 화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 살 때 그냥 우리 애들 오남매 그저 건강하고 그냥 그러고 모든 게 잘 됐어. 잘 될 거야. 예. 그저 아플 때 소리 안 하고 그저 그러면 최고지 뭐 딴 거 뭐 바랄 거 뭐 있어. 그러고 나 갈 적에 아프지 말고 저녁 잘 먹고 그냥 가면 그거 소원이지 뭐 딴 거 뭐 바랄 거 뭐 있어. 그래요. 그래요, 어머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